길이가 4km 땅굴을 발견했는데 폭은 0.9m, 높이는 1.8m 콘크리트 패널을 표준화를 했어요. 하마스가 다 판 게 아니에요. 누가 뺐습니까? 양이라든가 그런 가축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마스가 대단한 게 뭐냐면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군도 하마스의 지하터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로켓 공장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지하터널 규모가 대단한 것 같아요. 확실히 하마스가 생존을 하고 하마스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장장 500km가 넘는 500km 육박하는 지하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 이스라엘 또한 이제 분리벽을 설치한 것이죠. 나름대로 준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에도 하마스가 정례적으로 수시로 잊을만 하면 공격하고 잊을만 하면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언돔도 발전을 시켜왔고요. 네. 동시에 분리벽이라는 걸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상이 아닌 지하를 요새화시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끔 배비를 시킨 것이죠. 어떻게 배비를 시켰느냐. 사람들이 장기간에 지하에 들어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아주 교모하게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터널 하면 땅굴 생각이 납니다. 뭐 베트남 전에서도 이제 구찌 땅굴이 나왔었고 우리도 북한 땅굴 있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땅굴 수준이 아니라고. 엄청나죠. 엄청난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마스 지하터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하터널을 하마스가 다 판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팠습니까? 가자 지구가 네, 네. 이스라엘부터 이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쪽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밀수지만 걔네는 무역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이라든가 그런 가축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감시가 심하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지하로? 생존을 위해서 지하에 라이프라인을 깐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지하 공간이 확장되다가 2005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들어서고 하면 본격적으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군사적 목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 거죠. 근데 하마스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를 해야지만 돈이 아껴지죠? 표준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미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결국에는 폭은 0.9m, 그 다음에 높이는 1.8m의 콘크리트 패널을 표준화를 했어요. 진짜요? 예, 그냥 그러니까- 막 판 게 아니고? 예, 그 패널을 파고 그걸 갖다 다 적상을 하면서 네.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걔네들 기술력을 넘어가지고 땅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웃긴 게 작년 이제 12월에 이스라엘군이 1단계 작전을 끝나고 나서 북부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검문소 일대를 보니까 길이가 4km 정도가 되는 어떤 땅굴을 발견했는데 그게 지하 50m에 있어요. 근데 폭이 어느 정도냐면 3m예요. 중장비까지 차량이 이제 외신에 있는 기자들이 차량을 타고 들어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걔네 은신처,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그다음에 이제 뭐 사령부, 네. 그다음에 위에 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격가지들이 다 연결돼 아니, 있다는 도시네요, 거죠. 도시. 도시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지하를 선택한 것이고 이 하나가 결국에는 뭐냐면 전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복합체로 돼 있는 겁니다. 이 가자 지구가. 기갑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처럼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하 전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저는 크게 작전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한국 전쟁 때 네. 우리 제9보병사단이 중공군 38군 예하 3개 사단을 상대로 정말 오랜 시간 전투를 통해서 확보했던 고지인데요. 네. 그 과거에는 그 400고지가 되지 않는 그 395고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이 있는 자가 더 많은 곳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감시 정찰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높이 있는 자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보 우위를 달성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근본적으로 작전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죠. 메가시티를 하면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특히 수도권이 되겠죠.
메가시티로 이미 완벽하게 변모를 했습니다. 한 곳에 다 모여 산다. 더 이상 네. 백마고지 전투가 아니고 메가시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하 터널 전투 결국 강대국들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하 전투에 대해서 가장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미국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1년도에 훈련센터를 이제 지하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용 훈련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보면 리틀 가자라고. 리틀 있는데 가자? 왜냐면은 가자 지구에서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군은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다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훈련장에 만들어 놓고 지하철을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특수작전 부대가 주로 활용을 하는데 똑같이 연습을 하고 가자지구에 투입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육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의 주전장은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지하 전투에 대한 고강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31개의 그 전투 여단이 있었는데 26개의 여단이 지하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5,900억 원을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이 훈련이 다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싸우는 방법도 개발하고요. 무기 체계도 소요를 제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지하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과 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도시화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하 전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하전 같은 데 투입되는 특수부대?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야할롬 그리고 사무르 중대, 야할롬 대대, 사무르 중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접하고 있는데요. 바로 특수 공병대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야할롬 대대의 사무르 중대 같은 경우는 지하 전투에 최적화된 그런 인력들을 오랜 시간 동안에 잘 양성을 해왔죠. 특히 사무르 중대 같은 경우는 지하 전투의 치명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육탄 공격을 하지 않는 소형 드론, 아이리쉬 같은 소형 드론과 그리고 소형 지상 로봇입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될 텐데 이런 로봇을 먼저 보내서 전방에 있는 적을 경계를 하고 그거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발전시켜 와서 그래서 폭발물 설치를 통한 파괴라든지 폭탄과 지뢰 그리고 불발탄 제거 같은 이런 어떤 전투 기술에서의 굉장한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중에 야할롬은 로봇과 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디펜스 프라임에서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좀 주목할 만한 그 무기 체계가 있을까요? 있죠. 야할롬이 이제 공병 특수부대인데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유인, 사람, 그다음에 무인 체계를 같이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명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인 체계 선도, 그다음에 사람 후속으로 해서 상황을 종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 공간이 차폐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무인 체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방법을 하죠. MPU5 무전기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메시 방식 네트워크인데 뭐냐면 웨이브 릴레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서 각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아니지만 제가 한 거를 받고 해서 중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못 잡을 때 다른 핸드폰이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을 것 같이. 지금 현재 그게 원래는 이제 광산에서 쓰던 기술인데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발전한 거죠. 왜? 네. 10년 전부터 이 지하 전투에 대한 훈련장을 개소하고 훈련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인과 무인의 협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이 무전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이제 미래전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들을수록 걱정이 되는 게 우리도 사실 서울이라는 메가시티 살고 있잖아요. 수도권까지는 더 어마어마하고 북한은 또 땅굴이 있어요. 지하 터널이란 말에 여기도 굉장히 다급하게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이라 하면 이제 서울과 뭐 인천, 경기도가 해당이 될 텐데요. 영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서울과 경기도권이 인천광역시를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나라 영토의 12%인데 사람은? 12%인데 사람은 엄청나게. 네, 53%가 넘고요.
그 정도군요. 예, 53%의 비례해서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망이 밀집되어 있고 앞으로 더 그게 심화될 것 같아요. 더 또. 심화되죠. 예. 정말 그렇게 교통망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전쟁 때는 약점이 될 수 유사시에는 있어요. 예. 네, 개전 초기에 북장사정포라든지 이런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는 취약한 그런 치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보기 어떻게 때문에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그중에서도 지하철로 350km 플러스 수도권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 이런 지하 공간에서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네. 대한 교리와 조직 편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하 전투에 특화된 조직도 동시에 이렇게 창설할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이스라엘 사례들처럼 야할롭 대대라든지 사무르 중대와 같은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를 활용해서 우리 메가시티 작전에 적합한 그런 무기 체계도 동시에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장 시급한 게 인식의 전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산악 전투만 한다라고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6.25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면 지금의 DMZ에서 북중하고 저희가 한미가 이제 대결을 하면서 고지쟁탈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화력이 그 당시에 미군이 강하다 보니까 중국군이 그 당시 중공군이죠. 많은 피해를 봤었어요. 그래 팽덕회가 그때 사령관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를 극복하게 되면은 북쪽 중심으로 15에서 25km까지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지하 장성이 돼 있어요. 그 길이가 4,000km예요. 거기로부터 평양과 원산선까지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종적 도로밖에 안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걔네 체제 입장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상이 오염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기갑 전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횡적 도로가 있으면 막히면 우회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양이라든가 원산으로 그게 들어가는 한번 것들이 많이 막아버리면 한다. 끝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일부러 그걸 발전 안 시키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있냐면 우리의 방어지처럼 지탱점을 갖고 있어요. 지탱점이 보면은 미국에서 발간한 노스 코리안 이제 택틱스라는 거 보게 되면 다 지화돼 있고 요사화된 게 나와 있고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갱도 포병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WMD 같은 것들은 다 UGF 지하실에 다 돼 있고 또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공습과 어떤 감시 정찰을 피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 밑에는 다 지금 가자지구처럼 다 군사시설로 지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든가 북한 우리가 작전해야 될 그런 지형들은 이미 산악전투의 어떤 그 개념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준비할 때도 산악전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전투는 산악전투 플러스 도시전투 플러스 지하전투라는 겁니다.